그리고 전통 생태 지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적응해서 사는 과정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 긴 시간의 과정 동안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모든 곳에서 지식을 얻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거죠.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생활의 관습,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조상들의 기억으로, 또 어떤 것은 언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어떤 보고서를 봐도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보고서나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염려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원인들을 보면 뭐 서식지의 좀 개발이죠. 환경오염 너무 많이 잡는 남획, 화재, 외래종 취입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바오밥 나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가 이제 멸종 위기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물론 병도 있고 개발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온실가스. 우리가 많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두 나라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주 적은 거죠. 근데 그 피해는 어디가 보고 있어요? 갈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수질 정화 기능? 맞아요. 물을 깨끗하게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생물이 많이 살죠. 그러니까 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고기가 봄에 금강하구로 와요. 금강하구에 와가지고 갈바탕에다가 알을 낳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금강하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수역이 필요한,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꼭 필요한 어종들이 독특하게 있잖아요. 황복도 있고 이런 어종들이 하구뚝으로 인해서 넘어가질 못하니까 많이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이 뭘까요? 산책로. 이거를 독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독살은 왜 만들었냐면 이게 하나의 함정 어구입니다.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서해안은 조수간만에 커가지고 물이 한번 빠지고 들어오면 빠졌을 때 아주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뻘이 또 바닷물로 쌓이게 되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물고기가 옛날에는 끔찍하게 많이 잡혔대요. 끔찍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멸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바오밥 나무. 그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기후변화가 지역 생태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갈대. 우리가 흔히 보는 갈대죠. 근데 갈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지위나 또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 많아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몰랐다는 것하고 또 마지막에 얘기한 독살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지식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런 지식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은 부분 사라지고 있고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은 자연을 볼 때 자연은 자연, 인간은 인간 이런 관계로 보지 말고 자연, 생태계 내지는 생물종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가. 생태계에서도 역할도 있지만 우리 인간,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